생중계의 삐그덕 오늘 접점 찾나? 돌직구 출신의 박정아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이 저희 기자들을 만나서 이 세 가지 의제를 국민의힘은 제안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한 세 가지 정도 의제를 민주당에 제안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릴레이 탄핵 등이 굉장히 많고 무의미한 청문회 등이 좀 많은데 이런 정쟁 정치를 중단하는 선언을 하자. 두 번째는 민생과 관련해서 금투세, 그다음에 뭐 요즘 굉장히 서민 경제 어려운데 소상공인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세부적으로 법안을 좀 챙겨서 민생 회복을 위한 의제, 마지막으로 정치개혁 관련한 협의체 등을 상설화해서 좀 논의를 시작해보자. 민주당이 동의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픈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회담을 하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대표 회담의 전 과정을 TV 생중계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보도가 돼가지고 그건 좀 예의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전 과정을 생중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일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는 것은 회담을 하나의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 때문에 제가 어필을 했고 그에 대해서 유감 표명이라든가 적절하게 수습을 한 다음에 실무 회담을 갖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어제 실무회담이 어그러진 주된 이유가 여야 양당 대표 회담을 생중계하자라는 여당의 제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에 대해서 언론에 툭 던진 것에 대해서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고 나서 그러면 실무회담을 하겠다라는 민주당의 입장인 걸로 보입니다. 실무회담 어그러진 이유는 이 생중계 때문이었다는데 이게 한동훈 대표 아이디어였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대표회담 전체 생중계 제안 한동훈 대표 아이디어였다고요? 국민에게 회담 전체를 상세하게 보여주는 취지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지금 박정아 우리 너무나도 익숙한 당대표 비서실장이 제안한 세 가지 의제는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의제는 아니고 야당도 충분히 이재명 대표도 받아들일 만한 의제들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어요. 첫 번째는 이제 정쟁을 중단하자는 선언. 그리고 두 번째는 뭐 금투세 관련된 이 세금 문제. 세 번째는 민생과 관련한 협의체를 좀 상설협의체를 만들자. 라는 것은 여당이 이제 여야의 어떤 대결점 없이 고심해서 의제를 제안한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의회의 복병에서 실무회담이 지금 어그러진 건데 여야 대표가 만나서 이제 생중계를 하자. 네네. 그 과정을 숨기고 뭐 예전에서 뭐 물밑에서 하고 나와서 서로 말 다루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보여주자. 그거를 지금 아니 왜 우리한테 미리 얘기도 없이 언론에다가 그걸 그냥 그렇게 이벤트로 예의 없이 이렇게 하냐. 사과하라. 민주당 이러면서 실무회담 어그러졌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게 불쾌할 일인가 잘 모르겠고요. 심지어 사과까지 해야 할 일인지는 전혀 모르겠는 게 제 생각에는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작년에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한 거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2023년 6월 7일, 작년 6월 7일에 한동훈 대표가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누구였습니까? 김기현 대표였잖아요. 예. 김기현 대표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공개적으로 토론하자. 만민이 지켜보는 데서 하자. 로텐도홀에 책상 하나 의자 2개 놓고 그렇게 하자. 그게 누구 발언이었어요? 그게 이재명 대표 이야기였어요. 심지어 TV 토론 방식이면 더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한동훈 대표가 그대로 반복한 건데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거는 뭐 괜찮은 거고 한동훈 대표가 똑같은 이야기라면 불쾌하고 사과해야 되고 이런 겁니까? 내로남불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더니 야 TV 토론하면 진짜 재밌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여당과 야당, 지금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는 단순히 여당 대표, 야당 대표가 아니잖아요. 이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2년 반 동안 계속 부딪힐 여당과 야당의 아주 강력한 대권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부딪히고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똑똑히 보고 그걸 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음 대선에서 만약에 두 사람이 후보로 다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는데 그게 첫 단추를 열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 이렇게 불쾌할 일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저런 반응이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는 실망과 함께 조금 이상한 느낌까지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강한 비 때문에 조금
열차가 지연돼서 지금 막 스튜디오에 도착한 공주에서 올라오신 박수현 의원님 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예. 좀 늦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김기현 대표 때는 공개 토론하고 생중계로 하자라고 먼저 제안을 했었는데 예. 한동훈 대표가 그걸 똑같이 제안하니까 좀 불쾌하다, 사과하라라고 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된다. 내로남불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러나 지금 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회담을 하자고 했는데 이 회담의 의제를 조율하고 형식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해 나가야 하는데 그것은 양쪽의 의견이 이제 만나서 결과를 내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어떤 전혀 논의가 없이 일방으로 그냥 한쪽이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걸 가지고 무슨 뭐 결렬되고 그럴 문제가 아니고 어떤 형식이든 다 좋다. 국민은 또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대표 회담은 분명한 성과물을 내야 하는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분이 본인이 정치 철학과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고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자리라면 TV 토론을 해도 괜찮죠.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 국민이 민생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양 대표가 만나서 어떤 그 민생에 대한 성과물, 정치에 대한 성과물 이런 것들 분명히 내야 되는 것인데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양보도 하고 밀당도 하고 다 타협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을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사실 자기 지지층만 향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타협과 협상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국민의 그런 필요성 이런 것들을 느낄 때 정말 앞부분만 공개를 해서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이제 비공개로 두 분이 정말 많은 것들을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회담의 형식이 좋다는 게 맞겠고요. 네. 그다음에 앞으로 두 분이 TV 토론하실 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은 분명하게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어떤 비공개 부분이 담보된 네. 그러한 회담의 형식이 맞겠다. 뭐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군요. 예. 일단은 첫 번째는 이 실무 협의에서 논의되지 않고 언론에 먼저 나간 것에 대한 불쾌함. 두 번째는 그거보다도 정말 이 성과를 내려면 양당 지지층 눈치 보지 않고 물밑에서 허심탄회하게 두 대표가 얘기하는 비공개 면담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예. 전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게 기싸움인 것 같아요. 삿바싸움, 기싸움이다. 네, 기싸움이고 그렇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허리를 찔리니까 굉장히 당황해하는 것 같다. 허리 찔렸다. 무슨 말입니까? 그럼요. 왜냐하면은 TV 토론 생중계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은 사실 어렵다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네.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양당 그 대표 간의 수싸움 또 기싸움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것이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박정하 실장이 제안한 TV 토론 생중계 이거는 지금 못 받겠다. 이렇게 하면 이게 자신 없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작년에도 본인이 호기 있게 제안을 먼저 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는 난색을 표하는 것 자체가 네. 그게 밀리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뭐 그러한 면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은 차기 강력한 대선 주자들끼리의 그런 수싸움, 기싸움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대표의 스타일이 선제 공격형이에요. 선제 공격형. 예, 오히려 인파이트형입니다. 예. 예, 그래서 먼저 던지잖아요. 흥미로운 표현. 그래서 TV 토론 생중계 하자. 그리고 우리는 이거 할 거야. 사실 그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그 정쟁 정치를 종식하자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탄핵, 청문회 정말 신물이 납니다.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서로 양당 대표가 이제 이거 고만하고 일종의 신사협정. 그럼요. 그리고 민생에 우리는 집중하겠다. 이거는 국민들이 너무나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런 얘기를 꺼내면 민주당은 당연히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민주당은 아마 뭐 해병대원 특검법 뭐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도 본인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25만 원 뭐 지원법.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국민의힘이 제안한 이 세 가지의 이 제안은 국민들로부터 박수받을 수 있는 이런 이슈인데 이것을 민주당은 또 받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속사정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뭐 먼저 뭐 이것을 오픈을 했니 아니면은 뭐 이러면서 사과를 표명하라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지금 양당 간에 지금 뭐 기싸움이고요. 네. 현재까지는 좀 국민의힘이 오히려 선제 공격으로 점수를 얻어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것보다도
사실 이 양당 대표 간의 회담이 뭐 매달 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특히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에 취임한 이후에 열리는 첫 대표 회담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어떤 합의점은 이루어져야 돼요. 예. 그냥 만나서 그냥 빈손으로 헤어졌다고 하면은 뭐 이것은 모든 국민들로부터 실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그 실무 회담에 임해서 하루빨리 의제도 좀 정하고 그런 어느 부분은 또 국민들에게 공개하면서 양당 대표들 간의 합의점을 찾아서 어떻게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시원한 속 시원한 그런 그 내용을 결과를 공개하는 좀 이러한 실속 있는 좀 회담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